이 영상을 선택하신 지금, 아마도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거의 다 살아낸 상태일 것입니다. 아침의 분주함은 지나갔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어느 정도는 끝났으며, 지금은 혼자 조용히 이 목소리를 틀어두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의 끝자락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쪽으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찰이라는 아주 오래된 단어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성찰은 거창한 반성도, 자신을 몰아붙이는 평가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돌아보는 조용한 습관, 그리고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작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퇴계이황은 말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살피지 않으면 마음은 저절로 흐트러진다. 퇴계는 특별한 순간에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찰을 하루의 일과처럼 숨 쉬듯 반복했습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은 큰 깨달음이 아니라 날마다 이어지는 작은 성찰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퇴계이황이 평생 실천했던 성찰의 일상화를 우리 삶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그 시간 속으로 지금부터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루를 돌아보지 않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순간을 떠올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성찰이 점점 우리 삶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루를 다음 날로 밀어버리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을 충분히 살았는지 묻기보다 내일 해야 할 일을 먼저 떠올리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시간이 길었고 실패해도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행이 중요했고 돌아보는 일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몫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삶의 속도는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은 줄지 않는데 마음은 예전보다 더 쉽게 지칩니다. 같은 말에도 오래 마음이 남고 사소한 장면 하나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찰을 미룹니다. 돌아보는 순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것 같고 지나간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올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찰은 점점 피해야 할 일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찰을 자기 비판과 혼동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같은 질문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찰은 마음을 정리하기보다 더 어지럽게 만듭니다. 퇴계이황은 이런 성찰을 경계했습니다. 그에게 성찰은 자신을 꾸짖는 시간이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일수록 성찰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찰을 미루는 이유는 어쩌면 이미 충분히 애써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더 다그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과 그래도 부족한 것 같다는 마음이 함께 존재합니다. 퇴계는 말합니다. 성찰은 더 나아지기 위해 자신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살피는 일이라고.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는 것은 스스로를 평가대에 올려놓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무사히 건너온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일입니다.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오늘 마음은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을 알아차렸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퇴계이황이 말한 성찰의 시작이었습니다. 퇴계이황의 성찰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파헤치거나 하루를 길게 분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생각이 흐려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찰은 짧았고 대신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크게 돌아보기보다 하루 동안 여러 번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퇴계는 마음을 흐르는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잠시만 방심해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듯 사람의 마음도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쉽게 기울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퇴계가 가장 먼저 살폈던 것은 자신의 말과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은 필요 이상으로 날카롭지 않았는지,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으로 던진 말은 없었는지, 괜히 감정을 섞어 말한 순간은 없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말은 마음보다 먼저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말의 흔적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말을 돌아보는 성찰은 마음을 직접 붙잡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퇴계는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음을 인정했고, 마음이 상했다면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행동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곧바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는 것. 지금 이 감정을 꼭 표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 짧은 멈춤이 그의 성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퇴계는 기록도 남겼지만 그 기록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 혹은 몇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계의 성찰은 언제나 오늘에 머물렀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끝없이 되짚지 않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감정, 오늘의 태도, 이 세 가지만 돌아보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에게 성찰은 자신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짧고 잦은 성찰이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의 성찰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성찰이 하루와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삶의 결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찰이 일상이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하루의 분위기입니다. 삶의 조건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있고 사람 사이의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찰을 하는 사람의 하루는 이전과 다른 결을 갖게 됩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퇴계 이황은 사람이 하루를 망치는 이유가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마음을 놓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괜히 거칠어지는 순간, 마음속 불편함을 그대로 얼굴에 드러내는 순간, 지나간 일을 다시 떠올리며 혼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순간, 이런 작은 틈들이 모여 하루 전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성찰은 바로 이 틈을 줄여줍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기면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관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지만 남아있는 관계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가족, 오래된 지인, 자주 마주치는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게 됩니다. 퇴계는 관계의 문제를 상대의 말이나 행동보다 나 자신의 반응에서 찾았습니다.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판단하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감정부터 앞서는 순간 관계는 쉽게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성찰은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나 자신의 말과 태도를 먼저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관계의 필요한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성찰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만 붙잡기보다 참아낸 순간, 말하지 않은 선택, 마음이 잠시 편안해졌던 시간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퇴계의 성찰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찰은 하루를 더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 한 삶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성찰을 어떻게 일상으로 굳혀갈 수 있는지, 지금의 삶에 가장 잘 맞는 실천의 방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찰은 쉽게 일상이 되지 않습니다. 며칠은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흐지부지 됩니다. 그 이유는 성찰을 마음먹음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퇴계 이황은 성찰을 결심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나 작고 단순해야 오래간다고 말했습니다. 퇴계가 선택한 성찰의 방식은 하루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끝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불을 끄기 직전, 하루의 소음이 가라앉는 그 짧은 시간,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가장 크게 움직였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이 질문 하나면 하루는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장면 하나가 그날 마음의 방향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퇴계는 성찰의 순간에 무언가를 반드시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찰의 목적을 변화가 아니라 정멸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가운데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금 날카로웠다면 내일은 조금만 부드러워지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자주, 짧게, 가볍게 돌아보는 것. 이 반복이 마음을 지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성찰을 위해 반드시 글을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말로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그냥 잠으로 덮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을 한 번은 바라보았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퇴계 이황의 성찰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찰은 공부가 아니라 생활이었고 수행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하루를 잘 살았는지를 묻기보다 하루를 잃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 이 질문이 성찰을 일상으로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건너온 나에게 잠시 말을 거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이 쌓여 삶은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성찰이 삶의 끝에서가 아니라 하루의 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에필로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퇴계 이황은 평생 많은 글을 남겼고 깊은 학문을 이루었지만 그의 삶을 끝까지 지탱한 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태도, 그리고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늘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하루의 끝에서는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많은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시절은 지나가고 지금은 하루의 무게를 몸보다 마음으로 더 크게 느끼는 나이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성찰은 더 잘 살기 위해 자신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이 뒤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한 번은 바라보았고 내 감정을 한 번은 인정해 주었다는 기억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의미를 갖습니다. 퇴계 이황이 말한 성찰은 바로 이런 조용한 확인의 시간이었습니다. 퇴계 이황의 성찰은 소리내어 외치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 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닿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의 나에게 한 번 묻는 것. 오늘의 나는 괜찮았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오늘 하루를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한 번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 한 삶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사람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